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아주 유사한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손대지 말아야 될 물건이니까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이제 그 심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수업을 못했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할 때 경매 대상에 건물이 포함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건도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건물이 포함됐죠. 그래서 건물이 포함됐을 때 어쨌든 건물이 포함됐을 때는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여기 와서 그 건물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이를테면 여기에 건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시의 건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는 건물도 있고 제시의 건물도 있을 거잖아요. 건물 있고 제시의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뭐지 하는 겁니다. 이게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하면 일단은 이것이 건축물 관리 대상에도 그런가 이렇게 보는 거죠. 건축물 관리 대상에도 그런가. 그러면 여기에 첫 장에 조적조라는 말이나 벽돌조라는 말이나 뭐 같은 겁니다. 벽돌을 쌓은 것을 조적이라고, 벽돌을 쌓지 않은 것을 벽돌 이렇게 하는데, 뭐 조적조는 건 벽돌을 쌓았다 이 말이고요. 벽돌 집이 어디 있습니까? 벽돌을 전부 쌓은 거죠. 그래서 전부 조적조 집입니다. 벽돌 쌓은 집은. 그래서 조적조 단독이고 슬라브 이러면은 이제 아까 그거 써놓은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건데 이제 여기서 요 면적이요. 90.08 이제 46.8 하는 게 여기 가져오면 90.08, 46.8은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세탁실을 만들었다, 가출을 달았다, 창고를 붙였다, 뭐 이런 것이죠, 그죠? 요것은 이제 허가를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요 제시회는 이를테면 이제 요 건물 소유자가 만드는 경우고, 그죠? 만드는 경우고, 요것은 무허가고, 요거는 허가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게 제시회가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요게 제시회가 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도 제시회가 된다 할 때는 여기 내려와 보면 요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제시회는 무허가 미등기가 아니에요. 무허가 미등기가 대부분이지만 무허가 미등기가 아닌 허가를 받고 등기를 가진 건물도 제시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나저나 건물이 일단은 여기 매각에 포함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초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는 바로 감정평가서로 가야 된다. 바로 감정평가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안 가지고 가는 현장 답사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가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서에 아까 전에 얘기하는 지적 개항도가 되든 건물 개항도가 되든 이 건물 도면이 나오면 거기서 수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독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확대를 해놓고요. 이걸 정밀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밀 분석을 하면 이제 요 직원이 그죠? 요 2고 여기 이제 2번지 이렇게 되면 요 라인이들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위성 지도하고는 달라요. 위성 지도의 빨간 라인하고 요거하고는 달라요. 요것은 요즘 감정 평가사들이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가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래서 위성으로 점검을 하면 요 선을 자기가 밟고 있다 안 밟고 있다를 알아요. 감정평가서는 이 라인에 정확하게 서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건물이 여기 이 경계선에서 이만큼 띄어졌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이거 잘못 평가해보면 요 건물이 튀어나가거나 또는 이것을 감정평가서가 잘못 평가해보면 요 건물이 튀어나지 않은 걸로 평가가 되어버릴 거잖아요. 요게 이만큼 밀려버리면 요것은 요만큼 안으로 들어와버리니까 이게 잘못 오판이 될 거잖아요. 이 오판에 대한 책임을 감정평가사는 지는 겁니다. 나중에 항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 보고서에 최종 도장을 찍을 때
밑에 뭐 보조원이 했든 어쨌든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첨단 장비입니다. 첨단 장비. 여기에 면적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그죠? 요 면적을 이렇게, 어디인가? 기술을 하는데, 요 면적이 이 약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약 쓰기는 쓰는데, 이게 임야에 가서 이것을 평가하면은, 임야는 1200분의 1이라는 축척으로 하니까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일반 시내 건요, 축척이라는 게 500분의 1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축척이 뭐냐면, 아까 그 도면을 실제하고 얼마나 줄이냐, 임야는 1200분의 1을 줄여서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도시 지역은 500분의 1을 줄여서 도면을 그린 거니까 훨씬 더 정밀할 거죠. 그죠? 그래서 간혹 임야에서는 약 46제곱미터 이렇게 쓰지만 일반 대지에서는 약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쓸 정도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건데, 요거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시청 공문이 나와서 출자 갖다 대면서 이 면적은 정확하게 산출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이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약을 썼냐면, 요것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자기네들이 뭐 정확하게 건축직렬처럼 와서 잰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이라 썼지만, 약으로 써서 이 영을 이렇게 표시하지만 여기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 갈 때 약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거의 뭐 99% 맞다고 이렇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제대로 된 현황조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그죠? 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요 주인을 안 만나보는 현장답사, 이거 가나마나하네. 가나마나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물건은, 예컨대 이 물건이 괜찮아. 그 다음에 저평가돼서 그래서 낙찰받으면 좋겠어. 근데 요 대지를 195-6을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이 물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요 대지를 매입을 못하고 이분이 요것을 시비를 건다면 이 물건을 해서는 안 되는 결론을 현장에서 얻어야지.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경계 침범했네 하는 것밖에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하고요? 지금 이거 기업 니은 띄고서는 어떡하고? 이거 전부 다 경계에서 다 벗어나 버렸는데 다 뜯어야 된다는 얘기고 본체도 뜯어야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요 물건이 확실히 괜찮아. 아주 저가로 받았어. 근데 요 주인이 요만큼은 뭐 어떻게 분할을 해서 준다 해. 요거는 내가 뜯으면 돼. 이러면 이 물건 또 나름대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지. 이걸 저한테 가져오는들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요 물건은 현장을 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협의가 좀 된다 하더라. 그럴 때 저한테 자문을 하기를 낙찰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면 저는 놓습니다. 그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가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낙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선옥 협의가 됐더라도 요분한테 낙찰 받으면 요 부분을 어떻게 한다 하는 정도의 어떤 문서가 있어야 이걸 받지. 낙찰 받고 났는데 이분이 그때는 그때고 우리 집 사람하고 상의를 했더니 어림도 없어. 나 못하겠어.